자, 이번 시간에는 논리연산자와 대입연산자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은 사막연산자에 해당하는 조건연산자까지 설명해 보도록 하죠. 이전 영상에서 정수연산의 AND 우와 베타적 우화를 사용하면 비트 연산자로 사용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연산자들은 논리연산자로도 사용이 됩니다. AND OR 이거는 이제 양쪽 항이 둘 다 true이면 true,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true이면 true 이렇게 논리 연산자로도 사용이 되고요. 햇사인도 논리 베타적 우화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논리 연산자에는 AND 우화 하나짜리보다는 AND 우화 두 개짜리를 더 선호해요. 왜냐면은 이 연산자들을 오른쪽에 보면 단축 회로 연산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숏 서킷 오퍼레이터라고 해서 프로그램의 실행 속도를 좀 빠르게 해줍니다. 얘네들은 앞에 있는 조건식이 뭐냐에 따라서 뒤에 있는 조건식을 실행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짜리보다는 두 개짜리 선호하는데 하나짜리도 논리연산자로 쓸 수도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느낌표 이거는 단항연산자죠. 뒤에 어떤 변수나 값이 와서 논리값을 반전하는 거죠. true만 false로 false를 true로 하는 거죠. 논리연산자 간단한 예를 볼까요? 자, 여기는 x, y에 뭘 넣냐면 숫자 값을 넣습니다. 5하고 10 그렇죠? 이 5하고 10을 가지고 각각 어떤 숫자와 비교를 해보는 거죠. 첫 번째 컨디션 1은 x가 0보다 크니? 라고 물어봤는데 크죠? 당연히. 그러니까 true. y는 20보다 작으니 물어봤어요. 10인데 작죠? 그러니까 여기도 true. 앞에도 true, 뒤에도 true면은 and는 둘 다 true일 때 true니까 true가 나오고요. 자, OR을 보면요. 앞은 true고 0보다 크죠? 근데 뒤에는 y가 20보다 크니 물어봤는데 아니죠. false죠. false인데 OR는 둘 중에 하나만 true면 true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컨디션 2도 true가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니 물어봤어요. x가 0보다 작니 물어봤는데 5잖아요. 작지 않죠. 크니까 이건 false죠. false인데 앞에 느낌표가 붙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거는 true가 되고 뒤에는 y는 10보다 같지 않다라고 물어봤어요. 같지 않니 물어봤는데 같죠. 그러니까 false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앞에가 true, 뒤에는 false니까 결국은 false가 되는 거죠. 이렇게 and나 or 이용해서 논리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이구, 아래쪽 컨디션 4는 꽤 복잡한 구문 같죠? 컨디션 4. 자, 요거는 보면은 x가 0보다 크니 물어봤어요. 이거는 뭐죠? 0보다 크니까 true. y가 20보다 작니 물어봤죠? 이것도 true죠. true. true와 true를 and 연산하니까 요 자체는 true. 그 다음에 or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이 부분 보면은 x가 0보다 작니 물어봤는데 작지 않죠. false죠. false에 not이 붙었으니까 이 자체는 true. 그렇죠. 그 다음에 y가 10과 같지 않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렇죠. 10과 같지 않니? 물어봤는데 이거는 뭐죠? 이거는 false죠. false.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true와 true and false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거 실행시키면 true가 나오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요. and 두 개짜리하고 or 두 개짜리는 short circuit operator라고 했잖아요. 얘네들은 앞에 조건식에 따라서 주의를 실행시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and 두 개 어떤 조건식이 앞뒤에 있는데
앞에서 펄스잖아요. 엔드는 어차피 둘 다 트루야 트루니까 앞에서 펄스면은 뒤에를 트루인지 펄스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앞에 펄스면은 뒤 트루든 펄스든 무조건 펄스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오화도 앞에가 트루면은 뒤에는 트루든 펄스든 무조건 트루가 되잖아요. 그래서 엔드나 오화는 앞에 조건식에 따라서 뒤를 실행 자체를 안 해버릴 수 있습니다. 엔드 경우에는 앞에서 펄스이면은 뒤를 실행 안 하고 바로 펄스를 반환하고요. 오화는 앞에 트루이면은 뒤를 실행 안 하고 바로 어떻게 해요? 트루를 반환하죠. 근데 요 식 같은 경우에는 괄호를 먼저 연산하고 나서 그리고 보면은 true 와 true and fals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맨 앞에 true잖아요. 그럼 뒤에는 사실 볼 필요도 없이 무조건 true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컨디션 4가 true입니다. 자, 이 쇼스타틱 오퍼레이터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and 두 개는 양쪽 항이 모두 true일 때 true인데 왼쪽 항이 false이면은 무조건 false 반환하죠. 오화는 한쪽만 true해도 true인데 만약에 왼쪽이 true이면은 무조건 true 반환하는 거예요. 아래 예제는 이거는 그 OCJP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예제입니다. 이게 and 또는 오와 연산의 결과를 보라는 게 아니고요. 보통 물어보는 문제는 and나 오와 연산의 결과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 어떤 연산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변수의 값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걸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x와 y, 그 다음에 a와 b를 각각 10, 20 선언해 놓고 연산식은 거의 비슷해요. 앞에 and가 하나 있냐 두 개 있냐, 노아가 하나 있냐 두 개 있냐를 가지고 true, false인지를 출력하는 구문이 있는데 그 아래다가 여기 보면 하나는 y 값, 하나는 b 값으로 이렇게 출력하도록 하죠. 왜 이걸 하냐면요. 뒤 연산식을 실행하냐 안 하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먼저 and는 x가 10과 다르니 물어보는데 10이죠. 이거 false죠. 사실 and는 하나짜리는 비트로도 쓰이지만은 논리로도 쓰인다고 했잖아요. false인데 사실 앞에 false면 뒤에는 보나 안 보나 무조건 false잖아요. 근데 and 하나짜리는 뒤쪽도 연산을 해요. 뿔뿔 y가 21보다 같니 물어보는 거죠. 이게 이퀄 연산자가 실행이 돼서 비교되기 전에 y가 먼저 증가하죠. 그럼 y는 얼마가 돼요? 21이 되는 거죠. 21과 21이 같니? 같죠. 그러니까 true예요. 근데 false true and 연산하면 false가 나오죠. 그 다음에 y를 출력하면 y는 얼마가 나와요? 21로 증가됐으니까 21 값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x값은요. x는 10과 같니 물어봤어요. 10이죠. true죠. true인데 오화는 앞에 true면 뒤에 보든 안 보든 true일 텐데 하나짜리는 여전히 뒤쪽을 실행한다는 거죠. 21과 같니 물어보기 전에 뿔뿔 y에서 이전에 21이었던 값이 얼마로 증가하냐면요. 22로 증가하죠. 22가 21과 같니? 당연히 false죠. 근데 앞에 true니까 결과는 true예요. 그리고 y 값은 22가 출력되는 거죠. 근데 and가 두 개짜리, 오화가 두 개짜리는 앞에 조건에 따라서 뒤에 실행 안 한다고 했잖아요. A가 10과 다르니 물어봤는데 16과 같으니까 false죠. false면 이쪽 뒤에 식을 실행해요, 안 해요? 아예 안 해버립니다. 그럼 B값이 증가할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행 안 하니까 B값 증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B값은 여전히 20이 나오는 거고요. 오화는 앞에 A가 10과 같니 물어봤는데 true죠. true면 이 경우도 뒤에는 실행 안 해버려요. 실행 하나 안 하나 true니까. 그래서 여전히 B값 증가가 안 되는 거죠. 요거는 그 논리연산의 결과를 보자는 게 아니고
논리 연산식의 앞에 조건에 따라서 뒤에가 실행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오른쪽에 y 값과 b 값의 출력 결과에 주의하세요라고 돼 있잖아요. 자, 요거 단축 회로 연산자라고 부르는 and 우와 우와입니다. 그래서 and 우와 논리 연산을 할 때는 하나짜리보다는 두 개짜리를 더 선호해요. 아시겠죠? 요 예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숏 서킷 example이라고 만들고요. x는 10, y는 20 정의하고 system.out.println으로 뭘 출력해요? x가 10과 다르니? 라고 물어보고, 그리고 뿔뿔 y는 21과 같니? 또 물어봐요. 이렇게 하면은 얘는 당연히 얼마가 나와요? 앞에 펄스니까 당연히 펄스가 나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 이 결과를 물어보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했죠. 뭘 물어본다고 했어요? y를 물어본다고 했죠. y가 얼마니? 라고 하면은 얘는 21로 증가돼서 출력이 되죠. 마찬가지로 a는 10, y는 20 정의해 놓고, 여기서 a가 10과 같니? 이번에 and가 두 개예요. 그 다음에 뿔뿔 y가 20 b죠. 뿔뿔 b가 21과 같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뭘 출력하죠? 앞에 y가 아니고 b인데요. b. 그 다음에 b를 출력해 보는 거죠. 그럼 아래쪽 b는 얼마가 나오냐면은 20이 나와요. 우리 and 연산자 뒤 자체가 실행 안 해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 경우 있죠. 앞에 연산식이 and는 true잖아요. true면은 뒤에까지 봐야죠. 뒤에까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이 경우는 또 실행을 합니다. 이 경우는 얼마가 나와요? 2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실행 안 하는 게 아니고 앞에 조건이 뭐냐에 따라서 실행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화도 마찬가지로 오화도 x가 10과 같니? 또는 뿔뿔 y가 21과 같니? 출력하는데 y 값을 출력해봐요. 계속 증가하죠. 5화는 앞에 조건식이 펄스면은 뒤도 볼 텐데 true면 사실 뒤에 볼 필요 없잖아요. 무조건 true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짜리는 여전히 실행이 돼서 21이 22로 증가된 값이 나오는 거고요. 5화 두 개짜리는 마찬가지로 앞에 조건식이 뭐냐에 따라서 실행 안 될 수도 있다고 했죠. 5화는 앞에 조건식이 true이면은 뒤에 조건식을 실행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a가 10과 같니 물어보면 같죠. 같은 값이니까 뒤에 실행 안 하겠죠. 그래서 b값 출력하면 여전히 20으로 머무르게 되는 거죠. 논리 연산자의 단축 회로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이번에는 대입 연산자. 대입 연산자의 기본은 이퀄 하나예요. 이퀄 오른쪽은 변수가 나오거나
값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수식이 나오거나 이 표현식이라고 하죠. 아니면 메서드 호출이 나오거나 할 수 있어요. 값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들이 나오죠. 근데 왼쪽에는 항상 변수가 나오는 겁니다. 변수. 근데 이제 대입 연산자들 중에서는요. 연산자, 다른 연산자와 같이 사용되는 연산자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전부 다 이항 연산자예요. 이항 연산자와 이퀄이 같이 사용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복합 대입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대입 연산자라고 부르고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플러스 이퀄이죠. 이렇게 a 플러스 이퀄 3 이건 a에다가 3 더한 결과를 다시 a에 할당하세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변수의 값이 연산이 되고 다시 그 변수의 값이 할당되게 할 때 복합 대입 연산자를 많이 쓰죠. 요 예제도 해보겠습니다. A는 5를 넣고요. B도 5를 넣어놓을까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이퀄 3 하고 출력을 해봅니다. A를. 그럼 A는 이거 얼마가 되는 거죠? A는 A 플러스 3 요거 같으니까 원래 A는 얼마였어요? 원래 A는 요 A는 5였잖아요. 5 플러스 3이 돼서 얘는 8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가끔 이렇게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B에 B 플러스 이퀄 수에다가 B 이퀄 플러스 3 이거 얼마죠? 이건 그냥 B에 플러스 3을 대입한 거예요. 그래서 B 값은 3입니다. 사실 프로그램 오류 나가지고 안 돌아가는 게 낫죠. 이렇게 잘못된 값이 들어가면은 나중에 아주 복잡한 연산이 있을 때 계산기로 직접 두드려 보지 않는 한 그 결과가 옳은지 틀린지 모를 수도 있어요. 실수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안 되게 조심하라는 겁니다. 자, 이항 연산자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항 연산자에는 과제가 있습니다. 밥의 주사위 프로그램과 마이크의 자동차 진단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요. 과제 스토리텔링을 한번 넣어보려고 만들었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주사위 게임을 하고 싶습니다. 밥이 주사위를 던지고 나온 숫자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판단하려고 하네요. 주사위 숫자는 다에서 넘어 변수에 저장돼 있대요. 밥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숫자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판단하는 코드를 작성하세요. 주사위 값은 입력받아 처리하도록 구현하세요. 뭐 스캐너 이용해도 되겠죠? 네. 1부터 6까지 숫자 가지고 홀수인지 짝수인지 어떻게 알아요? 2로 나누면 되잖아요.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면은 짝수고 1이면 홀수인 거죠. 자, 두 번째 문제는요. 마이크의 자동차 진단 프로그램. 마이크는 자동차 기능을 확인하고 있대요. 자동차의 특정 기능이 활성화되려면은 피처 스테이터스 변수의 비트가 1로 설정됩니다. 현재 피처 스테이터스는 12래요. 이때 세 번째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코드를 작성하세요. 오, 12면 이진수로 얼마죠? 이진수로 12를 넘지 않는 가장 큰 2의 배수는요 8이죠. 8 그러면 4비트로 잡으면 1, 2, 4, 8에서 맨 앞에 여기 8이죠. 8 그 다음에 12에서 8 빼면 얼마예요? 4잖아요. 4 그럼 4 여기 그럼 나머지 0으로 채우면은 12는 1100입니다. 여기 세 번째 기능이 이거거든요.
이 부분. 이 빨간색 네모 박스 친 이 부분인데 이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세 번째 기능이 1인지 확인해야죠. 이거 어떻게 확인하죠? 음, 세 번째 것만 빼고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이 세 번째 기능이요. 이 사니까 이 사에 해당하는 부분과 엔드 연산 해버리고, 그러니까 사와 엔드 연산 해서 오른쪽으로 어떻게 해요? 쉬프트 하면 되겠죠. 아니면 오른쪽으로 쉬프트 하고 1과 엔드 연산 해도 되고요. 무슨 말이에요? 이 10이라는 값이 어디 들어있으면 1 바이트로 저장된다면은 0000 11001일 텐데 이거를 오른쪽으로 세 비트마크 이동시켜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죠? 000 0 0 0 여기 0이 몇 개죠? 넷 다섯에서 19 3비트 하면 안 되죠. 2비트 해야죠. 세 번째 기능이니까. 그렇죠. 2비트만큼 이동시키면 00000011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제일 마지막 거 엔드 하는 거죠. 뭐하고? 0x 02라고. 그럼 맨 마지막 하나만 남습니다. 얘가 만약에 이제 1이면 엔드 했을 때 얘가 1이면은 활성화돼 있는 거고 0이면 활성화되지 않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코드는 여러분이 작성해 보세요. 결과는 제가 GitHub에 올려놓겠습니다. 자, 3장의 마지막 주제 사막연산자. 이거는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마저 설명을 하죠. 사막연산자는요 조건연산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용하는 그 기호가 두 개예요. 물음표와 콜론. 그리고 말 그대로 항이 세 개죠. 하나, 둘, 셋. 항이 세 개입니다. 맨 앞에는 조건식이 들어가고요. 조건식이 만약에 true일 경우 두 번째 연산식의 결과가 반환이 되고요. 만약에 조건식이 false잖아요. 그럼 맨 마지막에 있는 연산식이 세 번째에 있는 연산식이 그 결과가 반영이 되는 거죠. 뭐 아주 간단한 예인데 아래쪽에 보면요. math.random 했습니다. math.random은 이제 그 math라는 수학과 관련된 클래스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랜덤이라는 메서드는 임의의 수를 발생하는데 0부터 1.0 미만까지 1은 안 나와요. 실수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곱하기 10 하면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0부터 10은 나와야 안 나와요? 10.0 미만까지 나오겠죠. 근데 이거를 정수로 바꾸면요. 이거 얼마에서 얼마까지 나와요? 0에서 10은 안 나오고 9까지가 나오겠죠. 0에서 9. 이걸 다시 이제 5에서 그 임의의 수를 빼면요. 얘는 얼마가 나올 수 있어요? 마이너스 4부터 5 사이 값이 나오겠네요. 임으로 이제 수가 랜덤하게 음수도 나오고 양수도 나오는 거죠. 이 값을 가지고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물어보죠.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a 출력하고 만약에 0보다 작으면 앞에 부호를 음수를 붙여서 출력해요. 그럼 음수에 마이너스 붙이면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은 요 조건 연산자에 의한 식은 항상 절대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변수를 앱솔루트의 야구 ABS로 쓴 겁니다. A가 얼마고 그거의 절대값은 ABS예요. 출력도 하고요. 이렇게 이제 그 프린트헬 안에서 앞에 이제 조건식을 주고 문자열로 반환이 되게 할 수도 있어요.
단 주의할 점 true하고 false일 경우에 그 두 개 타입은 같아야겠죠. true의 타입과 false의 타입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0보다 크거나 같음이라고 출력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0보다 작음이라고 출력을 하는 예제입니다. 이것도 작성해 보죠. a는 5 빼기 인트형으로 형변환해요. 뭐를? mass.random 곱하기 10 한 거. 실제 이거 5값을 출력하잖아요. 아니 5값이란다. a를 출력하면요. 자, 실행시킬 때마다 다른 값이 나오죠. 실행시킬 때마다 다른 값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 이제 양수가 나올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음수가 나올 경우도 있죠. 그런데 나는 항상 양수를 얻고 싶어요. 그래서 int abs에는 a가 0보다 크니 물어보고 크면은 a를 그냥 반환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부호를 마이너스 붙여서 반환해요. 그리고 abs 출력해 보는 거죠. 여기까지만 하고 보면요, a가 이렇게 음수가 나오더라도 abs 값 항상 양수가 나오죠. 그렇죠? 예. 이렇게. 자, a가 0보다 크거나 같니? 물어보고 크면은 크거나 같으면은 0보다 크거나 같음. 아니면은 여기다가 여기 마이너스 a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와, 오이 쓸 수 있네. 보면 쓸 수 있네요. 제가 안 된다고 했는데 와, 실행시키면은 음수가 나오면 음수가 나오네요. 아까 제가 두 개 타입이 같아야 된다고 했는데 같지 않아도 되고 말 잘못했습니다. 0보다 잠깐 두 개 타입이 콜론 앞과 뒤에 타입이 같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조건 연산자 이용해서 조건에 따라 다른 값이 반환이 되도록 했습니다. 자, 사막 연산자 두 정수를 입력받고 아래 출력 예시에서 보는 것처럼 두 정수 중 큰 수와 작은 수를 각각 출력하고 두 정수가 같은지 다른지도 출력하는 코드를 사막 연산자를 이용해서 작성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사실 그 정답의 코드가 모든 사람이 다 같게 만들어져야 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문제를 해결하면 되니까 문제를 해결한 그 것 자체로 만족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산자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은 제어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